다시 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O가 됐어.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별거 없어요. 만약에 이게 1g이 만나고 이게 8g이 만났다. 그럼 당연히 9g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그렇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말이 거창해요. 질량 보존. 그냥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합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려워? 그렇죠? 이게 뭐 어렵냐?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렇죠? 뭐가 좀 많은데,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뭐 수소 4개, 수소 4개, 산소 2개. 아 여기 안 썼네요. 산소 2개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 개수가 안 변했잖아, 그렇지? 물질을 이루는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배열만 바뀐 거죠, 그렇죠? 이루고 있는 구성 입자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앙금 생성 변화의 질량 변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앙금 생성은 사실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그래서 2학년 때 배워서 지금 정확하게 얘가 무슨 뭐 앙금이 뭐랑 반응해서 앙금이 생긴다 요것까지는 학교에서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앙금이라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는지, 그거는 이제 수업을 듣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주면 되는데,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있어요.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질산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바뀌어요. 짝꿍을 바꿉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했죠. 치환. 그러면 얘는 질산 나트륨이 되면서 염화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앙금이에요. 앙금이란 얘기는 뭔가 덩어리로 딱딱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화학식교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 화학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 식을 외워, 이게 아니라고. 얘네 둘이 막 합쳐지면 앙금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요거 2개가 10g이면 요거 2개 합쳐도 10g이다. 이거 하려고 한 거야. 그렇죠? 이거 하려고. 막 이상한 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전에 10g이면 반응 후에도 10g이다. 요거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 여기도 이거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면 그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보시면 뭐 탄산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가 있고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물이 생긴대요. 자, 여기 보시면 탄산칼슘이 있고 쓸까요? 자, CaCO3 탄산칼슘이 있고 염화수소가 있어. 얘네가 하면 CO2 그리고 뭐 물, 그 다음이 염화칼슘 이렇게 생긴대요. 얘네 둘이 반응했을 때 이게 생겨.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 야, 너는 뭘 알면 되냐? 염산이라는 거에 또는 염화수소라는 거에 뭘 넣었더니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졌다를 알면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졌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5g이면 이게 5g이라고.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질량을 재니까 10g이야. 그리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질량을 재니까 10g이겠죠. 그렇죠? 똑같이 10g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뚜껑을 열었어.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열었어. 그랬더니만 9g으로 바뀌었네? 왜? 날아간 CO2가 있으니까 이게 1g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날아간 기체랑 안에 있는 애 합치면 그냥 원래 반응할 때의 질량과 똑같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막 이렇게 쓰지만 결국 뭐야? 그냥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질량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몇 g이야?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었어? 1 더하기 x가 9야. x가 몇이야? 8이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 어려워. 그죠? 이거 뭐 어렵냐. 그죠?
자, 그래서 뭐 연소할 때의 질량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금속의 연소 잠깐 볼까요? 그 강철솜이라는 게 있어요. 강철솜. 자, 강철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쓸까요 그냥? 강철솜이 있는데 이 강철솜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이게 뭐가 된다고 써있냐? 산화철이라고 그냥 써있네요. 자, 산화철이 됩니다. 그냥 이런 거야. 강철솜을 재니까 만약에 뭐 5g이었어. 근데 얘를 산소와 반응시킨 다음에 말 다시 산화 처리돼서 다시 재니까 이게 6g이 됐어. 그러면 얘 1g이 더해져서 6g이 된 겁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무거워졌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응 전에 5g, 반응 후에 6g 이게 아니죠? 얘 1g이 반응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질량이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냥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과학은 간단하게 개념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볼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문제는 얘야. 일정 성분 비율 법칙.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일정 성분 비율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성립하는 까닭은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로 결합한다. 그래서 혼합물은 성립하지 않고 화합물만 성립한대요. 화합물이라는 게 반응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화합물입니다. 알겠죠? 반응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야.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얘가 물이죠. 그쵸? 이건 정해져 있어. 이 식이 바뀌지 않아. 갑자기 이게 1 되고 3 되고 되지 않는단 말이야. 개수를 맞출 때는 얘는 무조건 2, 1, 2밖에 될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이제 분자의 개수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질량비는 1대 8대 9니까 질량비가 개수비랑 같진 않지. 그쵸? 개수비는 뭐야? 개수비랑 같은 건 뭐였어? 분자수에 비해요. 그쵸? 분자수. 분자수가 수소 2개, 산소 하나, 물 2개. 요렇게. 그쵸? 근데 무조건 질량은 1대 8대 9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소 하나당 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산소 하나도 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이 합치면 얘도 질량이 있겠죠. 그쵸? 자, 보시면 하나하나 볼게요. 하나하나 보시면 자, 물 H2O인데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죠. 그쵸?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의 원소의 개수비를 따지면 2대 1이죠. 그렇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니까. 그렇죠? 원소의 개수비를 따지면. 근데 원소의 질량비를 따지면 질량비를 따지면 수소는 하나당 1g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원소 질량비. 한 개당의 질량이 알겠죠? 수소는 한 개당 1g이고 산소는 한 개당 16g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볼 건데 성분 원소의 그럼 얘는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2만큼 차지하고 있겠지 질량이. 얘는 16짜리가 1개 있으니까 16만큼 차지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질량비가 최종적으로 1대 8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수소가 1g 있으면 무조건 산소가 8g이 있어야 이 1g이 전부 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산소가 8g이 있으면 수소도 1g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다 물로 바뀌려면. 되겠죠? 자. 대표적인 거 외워야 됩니다. 수소 하나는 1g이고 산소 하나는 16g인 거야. 알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암모니아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NH3. NH3.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질소, 수소 나오지만 질소 대 수소다. 그럼 원소의 개수비는 1대 3이죠. 그치? 그럼 질량비는 질소는 질량이 14예요. 하나당. 14. 수소는 1입니다. 수소는 무조건 1이에요. 수소는 1. 알겠죠? 수소는 1. 그리고 질량이 몇 개 안 나와. 한 4개 정도 나와요. 수소 1, 산소 16, 질소 14.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탄소 요거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분 원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14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4.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3이죠. 됐어요? 그래서 성분 원소의 비는 14대 3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수소 3개가 수소가 3g이 있으면 이 수소 3g이 전부 암모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질소는 무조건 14g은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15 있으면 되지. 16 있어도 됩니다. 다만 16이 있을 때는 남겠죠. 그치? 14만 쓰면 되니까. 근데 13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2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과산화수소인데 이건 넘어가시고 내가 해볼까요? 자, 과산화수소인데 얘는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2대 2죠. 그쵸? 개수가 2대 2. 근데 질량비 뭐라고 했지? 1대 16이라고 했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총 질량이 얼마야?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2.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32. 그쵸? 그러니까 원소비는 1대 16이겠죠. 그쵸?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 더. 얘는 이산화탄소. 자, CO2야. 그러면은 탄소와 산소. 자, 산소는 질량이 자, 지금 이제 1대 2죠. 그치? 개수는, 원소의 개수비는. 질량. 산소는 질량이 몇이라고 했지? 16. 그쵸? 탄소는 12입니다. 요거 4개밖에 안 나올 거야.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렇게. 그래서 수소는 1, 산소 16, 질소 14, 탄소 12. 거의 요거만 나올 거야. 거의. 자, 그러면은 개수로 따지면 12가 1개 있고 16이 2개 있지? 그럼 32네요. 그러면 얘가 4로 나누니까 4 맞나? 3대 8 되겠죠. 그쵸? 탄소가 3g 있어. 얘가 전부 이산화탄소가 되려면 산소는 8g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질량비. 질량비? 여기 볼까요?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거니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 14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볼트와 너트에서 화합물의 질량비가 나올 건데 얘가 지금 B 하나랑 너트, 볼트 하나랑 너트 2개가 만나서 요러한 걸 만들고 있죠. 그쵸? 요러한 걸.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볼트가 10개 있고 너트가 16개 있어요. 그럼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죠? 얘 하나당 얘 2개 필요하지. 그럼 얘가 몇 개 만들 수 있어? 8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B가 2개 남았죠. 그치? 8개 쓰고 16개 써서 8개 만든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지금 15개 있고 40개 있어. 그럼 이게 몇 개 만들 수 있죠? 15개, 그치? 요거 생각합니다. 1대 2대 1이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N이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겠죠? 그치? 이거 30개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아니야, 너는 보지 마. 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볼트 하나가 5g이 치고, 너트 하나가 2g이라고 칠게. 2g. 그러면, BN2에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그쵸. 이거 5g이고, 요거 N2니까, 이 두 개니까 4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대 4 이렇게 됩니다. 그쵸? 5대 4.
근데 얘는 무조건 5대4인 거예요. 그쵸? 얘는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무조건 Bn2는 5대4인 겁니다. 알겠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요. 뭐 금속의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걸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풀어서. 자, 이게 식이 먼저 나와서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분석을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다. 뒤에 2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산화구리만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구리와 여기는 산소예요. 구리와 산소. 그래서 질량인데 구리의 질량, 산소의 질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게 4일 때 1이고 이게 8일 때 2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다음 그래프는 X축은 구리고요. Y축은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 그래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4, 5, 8, 1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럼 벌써 끝났어요. 구리가 4g 반응할 때 산소는 1g 반응하는 거고 산화구리는 5g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비는 구리 대 산소는 질량비는 항상 구리와 산소가 4대 1로 반응해야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산소와 구리를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해야 산화구리가 되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열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산화구리예요. 산화구리의 질량. 여기가 5래. 여기가 5g이고 쭉 돼 있어. 쭉 돼 있어. 자, 해석을 잘해야 돼. 자, 더 이상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쵸? 가열을 한다는 건, 가열을 계속 쭉 한다는 건 산소를 계속 공급해준다는 뜻이야.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는 무제한이 있는 거야. 산소는 무제한이 있는데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고서 끝났대. 이때 이후로는 안 만들어진대. 더 이상. 그럼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는 건 얘는 있어. 이건 안 만들어진대. 얘가 없다는 뜻이지. 그쵸? 그래서 요 지점에서 구리를 다 쓴 거지. 그쵸? 더 이상 남아있는 구리가 없는 겁니다.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산화 마그네슘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프로 이제 질량비를 유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이오딘화 납 반응에서의 질량비 뭐 이렇게 있는데 아이오딘화 납에서의 뭐 질량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건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볼게요. 요거는 뭐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7번부터 16번까지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7번부터 16번까지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7번에 탄산나트륨 50g과 염화칼슘 80g 그냥 130이죠. 그쵸? 8번 너무 쉽지? 8번에 기억
공기 중에서 강철솜을 가열하면 가열 전보다 질량이 증가한다. 네, 왜냐하면 솜에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니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연과 염산이 반응하며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량 보존이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디귿,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은 앙금이 가라앉기 때문에 반응 후 총 질량이 증가한다. 아니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질량은 늘 그냥 보존된다. 9번, 어쩌고 저쩌고. 보존되는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리을, 수용액을 반응시킨다. 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은 뭐냐면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숯을 연소시킨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마찬가지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묽은 연산에 아연을 넣어도 수소 기체라는 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꼭 밀폐된 용기에서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이걸 뚜껑을 열면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면 안에 있는 거랑 기체까지 합쳐야 질량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얘는 기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든 닫아놓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되겠죠. 자, 10번에 가와 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는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될 거고요. 11번은 B 쪽으로 기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가열한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열한다는 건 산소를 추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강철솜에 가열한다는 건 강철솜이 산화 처리되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게 될 겁니다. B 쪽으로. 적합한 것은 자, 일단 1번 연소에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산소입니다. 산소. 그다음에 2번 막대 저울이 강철솜 B 쪽으로 기울어진다. 막대 저울이 강철솜 B 쪽으로 기울어진다.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강철솜 A는 자석에 끌려오지 않는다. 강철솜 A는 자석에 끌려오지 않는다. 아니, 철이잖아, 철. 철을 그냥 뭉쳐 놓은 겁니다. 솜처럼. 그러니까 아니고요. 4번 연소 후에는 B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틀렸고 5번 연소 중에 결합한 기체의 질량을 고려해도 강철솜 A와 B는 같지 않다.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고려했을 때는 같은 거예요. 12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물질은 뭐죠? 자,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합물만 성립하는 겁니다. 화합물과 화합물, 자, 물이랑 설탕, 이건 다 화합물과 화합물이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13번에 볼트와 너트가 1대1이다. 자, 볼트와 너트가 1대1이다.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볼트는 한 개, 6개에 12g이고 볼트 한 개는 2g인 거죠? 그렇죠? 볼트 한 개는. 그럼 너트 한 개는 몇 g이에요? 4개에 4g이니까 한 개는 1g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가 하나씩 반응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질량이 2대1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화합물 BN의 총 개수래. 화합물 BN의 총 개수. 자, 볼트 3개고요. 우리가 결합시키는 거 볼트 3개고 그다음에 너트도 너트 3개예요? 너트 2개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BN은 몇 개 만들어져요? 요 2개니까 1대1이니까 2개 만들어지고 자, BN은 3g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6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고요. 14번이 이렇게 있대요. 자, 옳은 것은 1번 가를 구성하는 성분은 한 종류다. 아니죠? 크기가 2개니까 2종류다 해야 되고요. 2번에 나의 화학식은 다의 화학식과 같다. 아이, 다르잖아, 입자가. 그렇죠? 가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당연히 화학식이 다른 거고. 아니, 반대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 반대죠. 다르죠. 그 다음에 3번에 두 개의 다로 가와 마 각각 하나씩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쵸? 다는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2개. 그럼 그거 2개 있으면 큰 거 2개, 작은 거 4개 있는 거죠? 근데 가와
말을 합치면 큰 거 2개, 작은 거 4개니까 그죠? 할 수 있다. 자, 4번에 라와 마를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는 같다. 라와 마는 질량비가 다르죠. 입자수의 비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가 다릅니다. 5번 한 개의 라로 가와 나를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조그만 알갱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부족해요. 15번에 자, 문제 좋네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1대 16이라고 주는데 원래 안 줍니다. 알겠죠? 내신할 땐 안 줘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친구가. 자, 기억. 물과 가산화 순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다. 그쵸? 왜요? 자, 물, 과산화수소 바로 씁시다. 자, 물은 1, 수소는 1, 2개 있으니까 2, 산소는 16. 그러니까 얘는 1대 8 해야 되고요. 얘는 물은 수소 2, 산소는 32니까 얘는 1대 16 이렇게 되죠. 그렇죠? 원소비 질량비가 다르다 맞고요. 니은 물 18g을 합성하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될 건데 뭐라고 했어? 수소가 몇 그램 있어야 된다고? 수소 1이야. 그럼 요거 4개네요. 그쵸? 산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소 결국 이거지? 이렇게 할게요. 자, 수소 2g, 산소 16g. 그러니까 수소 1g, 산소 8g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소 1g. 자, 수소 1g, 산소 8g이 있어야 합쳐서 H2O 9g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 18g이라고 했죠? 18g. 그럼 2배니까 수소는 2g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니까 같은 화합물이죠. 아니죠. 비율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16번. 자, 이렇게 있대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의 질량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럼 요거 갖고 또 따져보셔야 되는데 사실 외우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질소, 수소로가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않고 풀겠습니다. 자, 질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요. 첫 번째, 질소는 1.4g, 수소는 0.4g 했더니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대요. 수소가 0.1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얘는 0.3이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질량이 14대 3인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질소가 3.1, 수소가 0.6 했더니만 질소가 0.3 남았어요. 질소가 0.3 남았어. 그럼 이거는 0.3이니까 2.8 남은 거죠? 그쵸? 2.8이 쓴 거죠? 2.8이 쓰인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2로 나누면 14대 3 되겠네요. 그쵸? 똑같이. 자, 3번도 마찬가지로 4.3, 0.9래요. 4.3, 0.9. 그러면 뭐가 얼만큼 남았냐 이거지. 그치? 뭐가 얼만큼 남았냐. 그럼 우리 만약에 0.9를 다 쓴다고 하면 0.9 다 쓴다고 하면은 얼마여야 돼? 3대 14니까 9대 3배 되면 이거는 4.42여야 되지? 소수점이니까 0.9면은 4.2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질소가 0.1을 남았겠네요.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1번은 맞고요. 왜냐면 1번은 화학 반응식이 맞는 거고 2번에 실험 3에 해당하는 건 잠깐만. N2가 아니죠? 보시면 잠깐만. N2와 잘못 썼구나. 1번은 요거죠? N2 H2 했을 때 NH3인데 이거 3대야 되죠? 이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1번은. 2번은 맞죠? 질소 0.1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반응 전과 후의 분자의 종류의 수는 변화 없다. 변화하잖아. 질소, 수소인데 이건 암모니아니까 바뀐 거고. 4번 반응하는 질소 원자, 수소 원자의 질량비는 14대 3이죠? 틀렸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질량비가 아니죠. 1대 3대 2는 질량비가 아니고 얘는 다음 주에도 할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 3대 2는 무슨 비였어요? 우리가 오늘 한 거는 분자수의 비죠. 분자수의 비.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부피의 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소 1리터면 질소 1리터면 수소는 3리터가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자, 과제는요.
지금 책 있죠? 지금 개념책. 개념책 우리가 안 풀었잖아. 중간중간. 그치? 개념책 여기 19페이지까지 19페이지까지 안 푼 거 다 푸시면 돼요. 알겠죠? 안 푼 거 다 푸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자, 워크북은 잠깐만요.